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모든 준비에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꽃을 피우는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면접의 준비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면접을 하게 되면 인성 면접도 있고 PT 면접도 있고 토론 면접도 있는데 PT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것들은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 들으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인성 면접 단골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인지, 인성 면접의 단골 질문들의 유형을 좀 나눠보고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은지에 대한 전략으로 한번 나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파트 1 강의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 스피치를 하면서 사실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인성면접 질문에도 그 포인트들이 다 적용이 돼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퀵 리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 어떤 걸 묻는 거지? 그러면 이런 질문의 유형별로는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은지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파트 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포인트 뭐였습니까? 빠르게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적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타 기업이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 테스트를 했다.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것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합한 인재의 포인트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무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태도적 적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완고참이지만 회사를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발랄하고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적합성, 면접에서는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실제로 보여지는 표정, 요즘은 워낙에 마스크를 쓰고도 면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마스크 안 썼을 경우에 굉장히 밝은 표정들, 굉장한 에너지들이 사실 느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분야의 적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의료는 분명히 전문적 영역이면 맞지만 그런 의료를 서비스로서 제공해야 되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 마인드가 없이는 사실 이런 간호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적합한 인재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조명하면서 면접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설득력의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채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주 확실한 근거, 논리적 말하기에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렇게 경험 쓰시고요, 상황 쓰시고요, 배운 점 쓰시고요, 그게 어떻게 적용될 건지 순서대로 쓰십시오라고 자기소개서 때 그렇게 누차 강조했던 게 사실 면접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말하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점 누락시키시면 안 된다는 것들을 지난 회차에도 똑같이 한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적합성과 설득력은 면접의 많은 포인트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하실 거 많이 떠드시기보다는 핵이 되는 포인트들을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회사에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병원에는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포인트들을 찝어서 여러분 설명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성면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인성면접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성면접이란 지원자가 조직 생활에 필요한 회사 생활이죠. 병원 생활이죠. 그런데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갖추었는지, 지식을 갖추었는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질과 태도를 갖추었는지 질의응답, 묻고 답하는 형태로 확인하는 면접이 바로 인성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인성면접은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예요. 근데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병원, 우리 회사에서 생활하기에 그런데 요구되는 자질과 태도를 갖추었나? 물론 일부 인성면접을 본다 해놓고
직무 면접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간호사로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묻고 대답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성 면접의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직무도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직무 외에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한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나야만 되기 때문에 인성질문이라는 건 다각도로 보는, 묻고 답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성면접 하실 때 세 가지만 제가 아주 모든 답변의 공통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관 귀에 눈에 쏙 꽂히면 안 되죠. 귀에 꽂혀야 되죠. 면접관 귀에 꽂히는 말하기 방법, 그 답변의 시작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병원이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본인의 단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로 말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냐면 여러분이 뭔가 질문에 이제 답변을 시작합니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병원이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보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면접관 귀에 꽂히는 말하기 방법. 답변하실 때는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병원이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됩니까? 그럼 한 번 더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귀 병원이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은? 하면서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본인의 단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 단점은? 하고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병원이 저를 채용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저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실패했던 경험은 무엇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단점은 다소 세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반복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과 동일하게 시작하게 되면 내가 뭔가 답변이 빨리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우선은 말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뭔가 우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죠? 이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보다는 일단 말을 하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병원이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마지막, 면접관 귀에 쏙 꽂히게 말하는 방법 그 세 번째로 답변 마무리할 때, 면접 답변을 마무리할 때는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말이 끝났는데도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끝이 되게 흐르는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요, 끝맺음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또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상입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 말을 그 면접관 눈에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끝을 못 내고 계속 주저리 떠드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냥 딱 이상입니다 하게 되면 면접관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아니면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채용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저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이상입니다. 그럼 면접이 아주 깔끔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오는 두 번째, 우리의 면접관 귀에 쏙 꽂히는 말하기 방법은 거버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거버닝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저의 강점, 기사의 강점 두 가지,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제 역할 5가지, 첫째, 둘째, 셋째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이면 모든 형용사와 부사는 구체적 단어와 숫자로 바꿔주십시오라는 것들 수차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 아니라 입금, 출금, 현금 수표, 신용카드
그리고 많은 비용이 아니라 하루에 100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한 것들을 몇 개의 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활동 내용들을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반복하고 이상입니다. 거버닝 쓰시는 거, 형용사와 부사를 바꾸는 것만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하셔도 훨씬 더 답변의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이건 모든 질문에 공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지금서부터 인성면접 단골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 15초만 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번서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쫙 보겠습니다. 저도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심지어 제가 색깔도 이번에는 알록달록하게 바꿔놨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1번, 3번, 5번, 10번 질문 보겠습니다. 1번, 3번, 5번, 10번 질문들의 공통점 지금서부터 찾아보세요. 학창시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동아리 활동 중 자랑하고 싶은 활동, 왜 자랑하고 싶은지, 동아리 활동 중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 자, 1, 3, 50번의 공통된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경험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군, 경험 질문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7번, 15번 질문 가볼까요? 2번,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단점. 야, 이거 우리 서류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건데 면접 중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장점보다 단점 묻는 질문들 훨씬 많이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 단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하나씩 설명해봐라.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봐라.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그 이유 한번 설명해봐라. 자, 이것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라는 게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장점도 내가 나를 알아야죠. 단점도 내가 나를 알아야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해봐라. 이거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저는 적극적인 사람 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적극적인 사람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이 적극적인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원자가 어떤 스타일이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2번, 7번, 15번 같은 경우는 자기 이해 질문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볼게요. 4번, 8번, 9번, 14번 질문들 볼게요. 지원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아세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요?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 병원 이렇게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요? 학창시절 지원 분야 관련해서 준비하고 노력한 거. 이런 질문들은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분야, 병원이잖아요. 병원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 여러분이 간호라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직무 면접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또 볼게요. 어떤 게 있어? 11번, 12번, 13번. 노란색. 예를 들어서 상사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 업무를 지시를 내리면, 또는 계속 컴플레인이 보호자로부터 들어오고 환자로부터 들어온다면 어떻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들을 위해서 지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건 어떤 의미죠? 네, 맞아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너 어떻게 할 거니? 상황 질문들이에요. 상황 질문들. 그래서 쭉 보면요, 여러분, 경험 질문군도 있고, 상황 질문군도 있고, 자기 이해 질문군도 있고, 직무에 대한 질문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뭔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족보를 얻었다, 기출문제를 얻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질문군을 한번 묶어보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상황 질문군, 경험 질문군, 자기의 질문군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각이 그 다음에 어떤 대답을 원하는 질문군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볼게요, 여러분. 상사가 갑자기 부당한 지시를 내려요. 또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업무 지시를 내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릴 때 저는 그 업무 안 하겠습니다. 또는요. 네, 저는 부당한 지시고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변으로 나오겠죠. 어떤 답변해야지 정답이에요? 없어요. 누군가는 안 하겠다고 할 거고요. 누군가는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왜 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란 뜻이에요. 병원에서 윗분들이나 타 의료진이 나한테 부당한 지시를 내려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예요. 왜 할 거예요? 나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학습, 배움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조금 부당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절대 부당한 거 안 해요. 왜요? 사실 모든 회사의 업무는 다 역할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테이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에게 주어진 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준 일,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씩씩거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일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다 안 한다 상황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답이 아니라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안 하던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험 질문이요. 이렇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질문은 여러분이 자소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내가 이런 경험을 왜 했는지, 이런 경험이 어떤 부분에 나에게 배운 점을 가져다 줬는지,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지, 따라서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잘 해나갈 것인지, 내가 병원 생활한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여해 볼 것인지 연결해서 쓰는 게 사실은 이런 경험 질문에서 원하는 답이었어요. 자, 자기 이해 질문. 성격의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해?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기본된 자질, 태도를 보는 거죠. 예, 이 사람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책임감, 성실함. 그런데 책임감, 성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이런 업무나 이런 회사 생활에 어떤 부분에서 도움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식으로 좀 볼 거냐, 질문 하나하나를 보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경험 질문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경험 질문들인지 좀 질문 유형들을 좀 보고요. 이런 경험 질문들은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은지 답변의 프로세스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자기 이해 질문, 상황 질문, 아니면은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거, 업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경험 질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경험 중에서 3인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안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뭐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팀 또는 조직 내에서 활동했던 경험, 동아리도 좋고 동호회도 좋은데 본인이 팀이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자소서에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의 질문들이 면접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해요, 여러분. 또 강조해요. 자소서를 잘 쓰셨던 분들. 제가 이런 어떤 질문형에 답변하는 방식 어떻게 했었죠? 글의 구조를 세우고 간호학과 여러분 구조에 맞춰서 글씨 쓰십시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이런 훈련이 되셨던 분들은요, 면접에서 얘기하실 때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경험 질문인데 경험 질문 같은 경우에 답변의 전략은 이래요. 경험의 특이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3인 이상 모여서 하는데 그게 막 엄청난 전국 단위 대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뭐 내가 한 3인 이상의 경험이 동아리이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경험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답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막 큰 경험이냐 작은 경험이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런 경험을 왜 선택했는지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좀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이 시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서 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경험을 선택하실 때는 그 경험이 나에게 왜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선택할 때는 그게 이유가 좀 명확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뭘 배우셨는지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본인이 어떤 부분 성장하실 수 있었는지를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배운 점이 앞으로 사회생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라고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경험 질문에 대한 답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처음은 뭐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에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아무거나 막 그냥 모든 걸 다 최선을 다하진 않아요.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건 정말 뭔가를 잘 구체적으로 노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구체적 노력을 경험의 내용을 쓰시는 거, 노력의 방법을. 그리고 이걸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흐름상으로 쫙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경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억을 감아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질문을 반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경험은 바로 교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험입니다. 간호대학에서 진행했던 A라는 대회에 참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대회를 참여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이유는 학교를 다니면서 간호라는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만 열심히 했었지 사실 학교 생활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의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간호대회에서 열렸던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음에 3가지 방법으로 노력해봤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대회에 참여하면서 꼭 학업 성적이 좋은 것만이 저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학우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형태로 간호대에서 진행한 것들을 해보면서 협력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물론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전문성도 발휘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협력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기에 협력하는 자세의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경험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요 답변을 5단계 프로세스를 잘 머릿속에 넣으셨다가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후회했던 경험,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 뭔가 창의적으로 했던 경험, 헌신했던 경험들을 다 요런 프로세스에 맞춰서 넣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 1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트 2 강의에서 상황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들, 직무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들, 자기 이해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